안녕하세요. 사기꾼 킬러입니다. 아, 날씨 참 좋네요, 오늘. 네, 날씨만 좋습니다. 날씨만. 네, 머리를 제가 시원하게 밀었습니다. 뭐 사실은 어제 미용실 가서 7,000원 주고 머리를 깎았는데, 머리 삭발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라고 제가 물었어요. 그랬더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다 싹 밀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삭발로 해주실 수 있어요? 뭐 이런 얘기를 순간 했는데,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. 할머니죠. 예. 아유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어? 안 이쁘다고.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좀 옆에 하여튼 알아서 좀 짧게 해주세요. 했더니 이렇게 했네요. 짧게 한 이유가, 제가 이제 땀 흘리고 막 이런 뭐 옮기고 이런 일을 요새 좀 하잖아요. 그러니까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. 머리고 막 땀에 떡지고 막 하니까 그냥 마음도 비울 겸 그냥 싹 밀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물론 옆에 흰머리도 너무 많고 해서 뭐 그래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순간적으로 힘쓰고 운동기구 들고 뭐 이러는 거는 제가 힘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꾸준하게 이제 박스도 옮기고 올리고 뭐 땡기고 하는 이런 그런 일적으로는 제가 훨씬 딸리는 것 같아요. 딸리고 솔직히 순간순간 이거 너무 빡센데 힘든데 땀나는데 이런 말은 하지만, 진정으로 뭐랄까 나 너무 힘들어, 야 이거 뭐 이런 말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 온 등에 파 쓰고요,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, 나이는 진짜 못 속이나 봐요. 내일 모레 50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도 몰랐지만, 어쨌든 그래도 뭐 아침부터 시간은 잘 가고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그 법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법조인, 뭐 법조새들이죠. 판사, 검사, 변호사. 저는 진짜 이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인간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근엄하게 앉아서 폼 잡고 있고, 누가 봐도 좀 우러러 볼 만한 뭐 그런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직에서 그런 뭐랄까 일을 하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뭐 그러는 줄 알았다가 이번 일을 당하고 너무나 실망했고요. 법조인들이 법조인,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뭐 그냥 법조새입니다. 예전부터 이제 뭐 카르텔, 법조 카르텔 뭐 그런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근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, 정말.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존경하는 판사, 그 사람 존경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, 그게 대다수이겠지만 그 대다수의 뭐 거의 대등할 정도로 엉망인 사람, 엉망인 판결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요. 일단 판사 보면은 글쎄,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잘못된 걸 과연 모를까? 1심에서는 적어도 그 썩은 부패한 어떤 사람, 재판장이 갑자기 인사철도 아닌데 바뀌어서 오게 되었고, 그리고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는 완전 변호사 하다가 판사로 이제 막 들어왔는데, 그 양쪽에 이제 합의부는 3명이잖아요. 양쪽에 이제 앉아 있는 재판장 아닌 그런 판사들도 너무 한심한 게, 자기는 분명히 유죄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판장이 눈부릅 뜨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마 하면은 자기 인사권이 걸려 있고 인사 평정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아니지만 이거 아닙니다,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것 또한 비양심이죠. 남의 인생을 좀 먹고 망치는 건데 정말. 그리고 항소심에 대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일단 그 대법원장 하는 김명세, 그런 인간이 앉아 있으니까, 그리고 올해 딱 1심 판결을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하는 게 또 대법원에서 내려보냈어요. 그럼 뭐 항소심 판사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? 뒤집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? 아무래도.
그러니까 1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1심에서 판사들이 돈을 쳐먹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번 하면 항소심에서는 아무리 추가 증거가 있어도 뭐 제 느낌은 그래요. 추가 증거라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? 일방도로 일방통행에서 차가 가고 있는데 상대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받았어요.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? 일방통행이 아닌 반대로 들어오는 게 잘못한 거잖아요. 근데 피해자가 일방통행로인지 몰랐어. 그래서 1심에서 그 주장을 못했어. 그래서 뭐 쌍방과실 내지는 뭐 얘가 더 잘못했다, 피해자가 더 잘못했다, 뭐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다, 가령 예를 들더라도 항소심에 와서 여기는 일방통행이었고 내가 일방통행인데 반대서 받았네 하는 걸 새로 알게 됐어요. 그럼 그거를 증거로 냈어요. 너무나 명백하잖아요. 근데 이 추가 증거로 낸 걸로는 뒤집기 충분치 않다. 그냥 이런 식의 판결인 거예요. 물론 제 사건을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보다도 더 명백한 사기가 맞고 더 많은 증거도 있는데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. 명쾌하게 내지는 한 2%라도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아니면 노력이라도 뭔가 글로 논리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인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뭐 추가 증거로는 부족하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정말 가짜 판사고요. 얼굴에 가면을 썼고 대가리에는 가발을 썼고 정말 존경이 아니라 정말 경멸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. 그런 인간들이 또 기득권층이라고 정말 밥맛 떨어집니다. 네 가족들한테 고통이 다시 다 갈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뭐 판사들 뭐 최근에 그렇잖아요. 뭐 성매매 하다가 업무 시간에 걸려가지고 징계 3개월 정직 먹었고 걔가 풀려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그런 성범죄자들 판결을 또 걔가 하는 거예요. 너무 진짜 이 나라 꼴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? 야 정말 뭐 그 상상 이상인 게 진짜 한국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검사들 보면은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판사, 검사, 변호사 중에 검사들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걔 중에 정말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좀 학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. 근데 걔네는 좀 태가 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태가 나는 것 같고 특히 항소심에 이제 나이 든 검사들 이제 승진 후배들한테 다 밀리고 나이 먹어서 앉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의지도 없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래도 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늙은 검사들은 어차피 월급은 나오고 지가 뭐 해봐야 승진도 안 되고 이런 피해자들을 뭐 한두 번, 수십 번, 수백 번, 뭐 수천 번 봤을 거 아닙니까? 남의 일이고 어떤 뭐 마음의 감흥조차도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말로는 아이고 안타깝고 저 사기꾼들인데 확실한 사기꾼들인데 뭐 말은 하지만 뭐 그 말이 맞죠. 근데 이걸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뭐 그게 없어요. 정말. 그러니까 뭐 검사들은 정치권에 줄 서고 누구한테 줄 서고 하는 거에 따라 승진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걔네들은 그걸 핑계 삼겠죠. 내가 능력 있고 훌륭한 검사인데 줄을 잘못 서고 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. 지 가족 밖으로 그렇게 표출하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능력이 모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들, 이 변호사들은요, 지 나름대로는 뭐 지도 왜 판사 검사 안 하고 싶겠어요? 당연히 판사 하고 싶었겠죠. 나름 거기에서도 밀리고 지네들끼리에서도 아마 열등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있는 애들도 많고 그럴 겁니다. 분명해요. 근데 변호사들은 대부분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판사, 검사, 판세, 검세 다 쓰레기들 천지인데 변호사들은 진짜 한 1, 2% 빼고는 다 쓰레기가 아닌가. 다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오고 지들이 사기꾼들을 변호하면서도 지는 알고 있어요. 사기꾼이라는 거.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해대고 시나리오를 쓰고
또 그만큼 해야 또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인생이 거짓말인 거죠. 그 뭐 가족들이나 누구 앞에 가서는 뭐 변호사다 내가 막 폼 잡고 뭐 직업 중에선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, 사회적으로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너희들이 다 지옥에 갈 거라는 거 뒤져가지고. 그리고 네가 그거 한다고 돈을 아무리 모으고 뭐 한다 해도 뭐 그 돈이 뭐 진짜 빌 게이츠의 재산 뭐 이재용의 재산 뭐 그렇게 모으지도 못할 뿐더러 나이는 먹고 곧 뒤져가지고 고통받고 인생 별거 없는데 그 인생 동안 정말 거짓말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렸고 죄를 졌구나 이걸 뭐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 또한 뭐 지 변호사들만의 직업 윤리라고 굳게 믿고 지옥 안 가려고 뭐 그런 새끼들도 있을 수 있겠죠. 뭐 하여튼 요지경 세상이고요. 나름 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어떤 그런 게 다 보여요. 진작에 보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 가발 쓰고 판결한 그 개새끼 그 대머리 새끼 인생이 가짜고 가짜 판사에 사기꾼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라는 거 참 개새끼. 지들도 알 거예요 아마 지들이 얼마나 근데 그 피해자들을 울리고 잘못된 걸 하고 있고 근데 뭐 그게 지들 숙제 쳐내듯이 막 판결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고 그거 할 여력도 없고 일단 판사 수도 부족하고 시간을 끌면은 또 시간이 늘어난다고 요새 또 뭐 법조신문이나 이런데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아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지.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 일요일날 그냥 좀 걷다가 그네 타면서 그냥 법조세들에 대해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곧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올리니까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좀 계획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요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막 올려봤습니다. 하여튼 일요일 잘 쉬시기 바라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